나는 평상시에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만큼의 상식을 조금 내재하고 있는지 가볍게 5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혹시 음료수 좋아하십니까? 저희가 밥 먹다가요,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야, 사이다를 마시면 소화가 잘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사이다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될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X. 지금 안 드신 분은 헷갈리신 분이 살짝 있으실 것 같은데, 사이다를 마시면요 소화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 사이다는 인공탄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이다를 드셨을 경우에는 혈당만 높아져요. 저희가 탄산수를 먹거나 콜라를 먹거나 사이다 꺽 하는 소리 때문에 소화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저희가 콜레스테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자, 과연 이 새우 대가리랑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요? 좀 헷갈리시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콜레스테롤을 어디에서 만드는 줄 아세요? 오늘 강의 중간에도 얘기 드릴 건데, 콜레스테롤, 맞아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약 70%에서 85%가량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간에서 만드는 양을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평생 살면서 설사는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자, 설사를 하는 이유는 몸속에 나쁜 독소를 빼는 행위다. 맞으면 O, 틀리면 X 갑니다. 하나, 둘, 셋. 맞아. 요거 헷갈리세요? 설사는 몸속에 나쁜 독소를 빼는 행위가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배탈이 났을 때 꾸룩꾸룩거리면서 쏟아내죠. 이때는 장 속에 유해한 독소들이랑 세균들이 증식을 한 상태예요. 이거를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설사란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분 아시죠?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는 얼굴도 몰라요. 초성으로만 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땡땡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렇죠. 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로 고치려고 하세요? 약으로 고치려고 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는데, 생활 습관은 바꿀 생각을 안 하고요, 약으로만 바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시절부터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장 건강이랑 관련된 책을 왜 썼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혹시 아침에 화장실 시원하게 다녀오셨습니까? 나는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은 승리한다. 나는 아침에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실패한다. 어떠십니까? 성공하시는 쪽이 좀 가까우세요? 실패하시는 쪽은 가까우세요? 아침에 볼일을 잘 보고 나와야 하루를 좀 상쾌하게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숫자가 2개가 나올 건데요. 어떤 숫자인지 맞춰보세요. 하나는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하나는 1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맞아요. 일일 평균 성인의 배변 횟수가 최대 3번이면은 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가신 분은 뭐예요? 변비예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은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16번은 뭘까요? 소변! 또! 이 16번은요, 제가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책을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게는 하루에 16번을 넘게도 설사를 했습니다. 감이 오세요? 제가 이러고 몇 년을 살았냐면,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면, 학교에 가면 무슨 일을 했냐면, 제일 먼저 학교 아침에 가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배를 부여잡고 30분 동안 누워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설사라면 한 달 넘게도 설사를 했어요. 이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25년을 살았습니다. 넘게 살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삶의 질이 어땠을까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 4번 설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하루에 평균 7번, 8번이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근데 제가 병원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제가 1년에 내시경을 13번까지 해봤어요. 안 나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합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장은 너무나 깨끗하대요. 지사제를 한 달 내내 먹어도 설사가 멎었을까요? 안 멎었을까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지사제를 줘요. 효과 없는데 약을 줘요. 저는 어떤 생각?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데 혹시 코로나 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 이 단어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뭐냐면 인체에 서식하는 이 세균,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바이러스와 세균과는 떨어져서 살래야 살 수가 없다. 사람의 세포 수보다 많은 게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균인데 이 세균 관리를 잘 해야 그래야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10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모든 병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세균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이 안 좋았을 때요. 우연찮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교육을 듣고 이 장내 미생물을 접하고 나서요. 25년 동안 고생했던 게 2달 만에 다 나왔어요. 이 유익균이란 녀석과 유해균이란 녀석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장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85대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7대 3에서 8대 2의 비율이 맞으면 장 속 건강 상태가 100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틀어지게 돼버리면 건강에 더 가까워질까요? 질병에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질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뭐 때문에 자주 갔죠? 설사 때문에 자주 갔어요. 지금 화장실을 가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중에 크게 2가지. 하나는 변비, 하나는 설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는 어디에서 시킬까요? 위는 반죽을 하는 곳입니다. 소장에서 영양소가 발효가 되고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너무 해박하신데? 네. 음식을 소화시키는 첫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게 씹어서 아밀라제, 그렇죠. 침이 나와서 탄수화물을 분해시키고 고기나 이런 야채들을 잘게 부숴서 어디로 보내요? 위로 보내서 위산이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얘가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물론 위산 저하나 혹은 이 위 점막 손상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식을 발효시키는 곳은 어디라고요? 장이라고요. 근데 자꾸 음식 먹고 가스가 차. 그럼 어디가 문제라고요? 장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있습니까? 불면증?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일까요? 네. 아닙니다. 성인은 죽어서까지 만 18세 이상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최대 9시간입니다. 이거는 성인, 노년기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온다? 먹는 습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 제가 오늘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고지혈, 당뇨, 그리고 고혈압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장내 미생물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너무 편향적이야. 균형 잡힌 분으로 알고 계시면 괜찮지만 장내 미생물이라고 검색을 해서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뉴스는 그래도 공신력 있게 주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뇌졸중, 치매, 우울증,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 오고요.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 치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잠을 잘 자는데 장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런 거 궁금하시면 얘기하세요. 자, 피부는 아토피나 피부 질환, 비뇨기, 그 다음에 대사성, 저희가 오늘 얘기할 당뇨, 비만, 고혈압, 폐, 심장, 위, 대장 등.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진들이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혹시 여러분 똥 검사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어요? 왜 해보셨어요? 대장암 발병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똥 검사는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장 속에 있는 세균을 전체를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 다 검사를 해서 어떠한 질병에 가까워지는지 못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건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내 세균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비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심혈관, 고혈압이나 고지혈, 그 다음에 제2형 당뇨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내 미생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검사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미생물 검사하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 건강이 안 좋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기초가 되어서 다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되는 걸까요? 고혈압? 또 당뇨? 고지혈을 먼저 얘기하신 분은 안 계시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가장 큰 첫 번째로는요. 이게 먼저 오신 분들이 고혈압이 많이 와요. 당뇨가 오고 그 다음에 얘는 피가 흐르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유연하게 흘러요? 아니면 흘러가는 게 좀 끈적끈적하게 흘러요? 끈적끈적하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일을 해요? 펌프질을 세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세니까 피가 흘러가는 속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려요? 막 강하게 힘을 주니까 혈관 내피에 상처를 입겠죠. 그러다 보니 고지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당뇨는 왜 생기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뇨병이다라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150만 올라갑니다. 500만 올라갑니다.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750만 내려갑니다. 정답 650만 정답입니다. 네, 당뇨 전 단계 인구 있죠.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퍼센트가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거예요? 50%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코로나 때 나이대가 몇 살이 당뇨가 많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20대, 30대들이 당뇨가 엄청 찾아왔어요. 왜일까요? 음식이겠죠. 당뇨병,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당뇨병, 이게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혈당이 높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또 인슐린도 그렇죠. 또 전문적인 또 용어가 나옵니다. 또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확인을 했던 거는 당뇨병은 혈관에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에서 당이 배출이 된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얘기가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뇨를 본다든지 입이 계속 마른다든지 계속 허기짐을 느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나는 혈당 체크를 좀 자주 하는 편이다 혹시 계십니까? 찌르지 않고도 제가 혈당 체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점심밥을 먹고 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자주 몰려오세요? 아니면은 몰려오시는 경우가 좀 적으세요? 점심밥을 먹고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낮잠을 30분 정도 자야 된다. 나른한 편은 있죠. 나른한 편은 있는데 막 처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까지는 없다. 졸렸다는 얘기가 혈당이 올라갔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증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죠? 점심시간에 공깃밥을 반 공기만 드셔보세요. 1시간 뒤에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혈당 체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백미, 이 정제된 쌀밥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내 지금 당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체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산책, 운동 말고 산책해 주시면 어떨까요? 혈당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밥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죠. 먹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누우다가 소가 되죠. 근데 밥을 드셨으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기본 산책 정도는 1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시다 보니까 밥 먹고 어때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소파가 보이시잖아.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당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형 당뇨, 생활 습관으로 오는 당뇨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1형 당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1형 당뇨. 이 1형 당뇨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은 30세 이전에 소아기 때 발병이 돼요.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인슐린은 뭘 하는 녀석일까요? 당뇨에 집어넣는 거다.
인슐린이 뭘 하는 녀석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렇죠? 소화를 통해서 뭘로 변하죠? 맞아요. 포도당으로 당으로 변하는데 이 당을 에너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포, 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그런데 이 1형 당뇨는요, 인슐린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중에 당이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혈관 내에, 혈액 내에 같이 녹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따로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2형 당뇨는 무엇 때문에 많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음식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2형 당뇨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인슐린이 나오는데 일을 안 해요. 왜지라는 생각 드시죠? 요거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아니, 평상시에 듣던 건강 강의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얘기하는 당을 대사하는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온다 그랬죠? 탄수화물, 당을 먹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술 먹어도 나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일 큰 거, 스트레스.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인슐린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양푼에다가 뭐 막 비벼 먹어요. 그렇죠? 고추장 넣어가지고 김치 넣어가지고 팍팍팍팍 비벼서 먹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왜 달달한 게 땡길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이야. 얘를 회피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좀 집어넣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뭐가 자꾸 당겨요? 단 게 당기죠. 이게 우리 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혈당을 제일 빠르게 올려주는 녀석은 바로 이 당이라는 녀석인데요. 탄수화물을 먹고 생성되는 호르몬 뭐가 있다?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이 인슐린이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좀 모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슐린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췌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자에서. 자, 그러면 포도당을요, 세포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세포 안에다가 넣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혈중에 당이 있는데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에다가 넣어주지 못해요. 왜 넣어주지 못할까요?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세포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밥을 먹었으면 뭘 해야 돼요?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비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밥 먹고 커피 먹을 때 빵, 과일 이거 다 뭐예요? 당이에요. 내 몸에 지금 당이 부족한 상태일까요? 차고 넘치는 상태일까요? 차고 넘치는 상태인데 소비를 해서 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인슐린은 일을 하고 싶은데 세포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네?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뭘 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포도당이 혈중에 있어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이래서 뭐하냐? 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당뇨라는 녀석이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 장이 건강하다고 당뇨가 해결이 된다고? 인슐린 분비를 어떻게 장이 도와주냐면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탄수화물을 먹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장 속에 뭐가 살고 있다 그랬죠? 미생물이 살고 있다. 세균이 살고 있다 그랬죠.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녀석이, 장 속에 미생물이라는 녀석이 야채, 식이섬유라는 녀석을 먹고서 췌장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어떠한 신호를 보내냐면, 지금 당이 들어왔으니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줘, 인슐린 분비를 줄여줘 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을 건드려요. 얘를 GLP-1이라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또 집에 가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아니 뭐라고? 장이랑 당뇨랑 관련이 있다고? 편하게 당뇨와 장내 미생물이라는 단어 두 가지만 같이 검사를 해보셔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당뇨병 유발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평상시에 무엇을 먼저 자주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 야채를 먼저 풍부하게 드셔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성인의 일일 그 식이섬유 섭취량이 몇 g인지 아십니까? 25g입니다. 그러면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고구마를 100g짜리 고구마를 8개 드셔야 돼요.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 많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야채 먹는 게, 음식으로 먹는 게 힘들어 라고 하시면 요즘에 식이섬유 가공식품 많이 나오죠. 이런 걸 같이 드시면서 식사하실 때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의 수치를 내가 천천히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식전에 내가 집에 식이섬유 가공식품을 갖고 계시면 식사하시기 이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에 드셔주시는 거예요. 밥을 드실 때는 꼭 야채를 맛있게 드신다고 샐러드 뿌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소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설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샐러드에 야채에다가 샐러드 소스 뿌려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렇죠? 양배추를 좋아하시거나 이러한 배추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소량씩 드셔주셔야 돼요. 또 이런 얘기해도 야채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식이섬유 먹는 양을 늘리시잖아요. 배가, 장 속에 이 야채를 대사할 수 있는 미생물이 적다 보니까 변비가 유발이 되실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오늘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3일 동안 고생하실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장 속의 미생물의 상태의 균형이 바뀌기 때문에 급하게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그리고 장 건강을 챙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유산균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음식에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생물, 이 세균이 제일 많은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김치, 또 청국장, 된장, 고추장, 젓갈,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킨 것들. 자, 그런데 시중에서 구매하실 때 원재료명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합성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글루탐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팔칼륨, 사카린, 강제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 발효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맛이 나는 걸까요? 시큼한 맛이 나는 게 정상이고 새콤한 맛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철 드시면 매실 담그시죠. 자, 매실 담그시고 드실 때 달달하게 드세요? 시큼하게 드세요? 시큼하게 드세요? 달달하게 먹죠. 달달하게 먹으면은요, 설탕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설탕 많이 찌는데. 그죠? 설탕으로 재는 건데, 네. 그 설탕이 충분히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단맛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검사를 해보면은요, 당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매실은 제대로 드신다면, 레몬 이런 것도 제대로 드신다면은 신 거, 달달하게 드시는 거는요, 당 수치만 올라가요. 우리 몸에 신 음식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다라고 한다면은 정제당의 섭취를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야채의 섭취량을 늘려주시고, 식사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발효식품이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요, 설탕을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중에 뭐가 많아진 상태일까요? 당이 많아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당이 많아졌으면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할까요? 혈류의 흐름이 느릴까요? 우리 몸의 혈류의 흐름은 느려야 되나요? 빨라야 되나요? 빨라야 돼요. 느리면 어때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 바로 뭐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무슨 병인가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혈압이 맞아요. 혈압이 높은 거예요. 혈액은 누가 전신에 퍼뜨려줘요? 심장이 퍼뜨려주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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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혈액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 이 손끝까지도 혈액을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혈압이 세면 뭐예요? 고혈압. 혈압이 낮으면 저혈압이에요. 뭐가 더 위험할까요? 그렇죠. 저혈압이 갑자기 차면 더 위험해요. 왜? 혈압이 낮아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가 뇌나 세포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슨 상태?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심근경색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한테 무슨 마사지예요? 심장 마사지 하잖아. 왜? 산소가 머리, 발끝까지 다 돌 수 있도록. 자, 그럼 우리는 고혈압에 대한,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 근력 운동 좀 하십니까? 근력 운동을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산책. 뭐 질문 하나 드려봐야 되겠는데? 장 보러 갈 때 나는 걸어간다. 안 계세요? 나는 장 보러 갈 때 무조건 차 타고 가야 된다. 요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거리가 멀면 대형마트를 가시면 괜찮겠지만 동네 마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루에 이 정도 좀 걸어주셔야 돼요. 우리 집 3층인데 엘리베이터 탄다. 평상시에 노년기에 근육 1kg는요 금 10돈보다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놈의 고혈압 왜 생기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뭐야 짠 거 먹으면 왜 혈압이 올라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먹어도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의 벽이 좁아지면서 심장의 박동이 급해지다 보니까 좁은 혈관 사이에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심장이 어떻게 뛰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막 설레면서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렇죠? 과도한 음주는 그래서 노년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흡연을 하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돼요. 몸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요 몸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행위예요. 왜요? 이 담배를 태우면은요 저희는 좋은 거 태우는 거예요? 나쁜 거 태우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담배를 태우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태우시면 어떻게 돼요? 삥 하고 돌죠? 안 그래도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뭐가 들어와요? 일산화탄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성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핑 하고 돌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당, 비만,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 살이 많이 찌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까요? 뚱뚱해요. 뚱뚱한데 고혈압이 왜 있을까요? 그렇죠. 집이 크니까 신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힘을 더 세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집이 큰 거는 좋아요. 몸집이 큰 건 좋은데 이게 근육이 많으면서 건강한 체격인지 아니면 진짜 이 살이 중성지방을 넘어서서 배가 막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장 지방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살이 찌신 분들을 보면 어때요?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자꾸 조금만 움직여도 헐떡헐떡 뒷목이 아프다든지 피로함을 많이 느낀다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대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이 좁아져요. 맞아요. 좁아져요. 느끼시죠? 혈관이 좁아지면서 머리가 어떻게 돼요? 삐쭉 쓰면서 곤두서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혈액이 흐름이 느린 상태예요? 빠른 상태예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몸에서 지금 근육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완이 된 상태예요? 수축이 된 상태예요? 급격하게 수축이 쫙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급성으로 왔던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내려가면 몸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확 풀리면서 혈관이 확 넓어지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겨나요? 구역감이 생긴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심하신 분들은요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확 풀리면 토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금은 도대체 왜 혈압을 높이는데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짜게 먹으면 안 될까요?
혹시 항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몸에서 평균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체온도 평균, 우리 체온 몇 도? 36.5도가 평균 체온이지 부위마다 온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계속 일을 하죠. 자, 우리 몸에 소위 말하는 전해질, 나트륨의 농도는 많아야 되나요? 적정도를 유지해야 되나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이야. 그렇죠? 짜게 먹는 편이네. 음식을 소금을 한 스푼을 쫙 넣어가지고 탕에다가 말아서 밥을 쫙 먹었어. 그러면 혈중에 뭐가 많아진 상태일까요? 나트륨이 어떻게 된 상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지금 균형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나트륨의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될까요?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럼 소금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뭘 드시고 싶으세요? 물을 먹고 싶으시죠? 인체의 자연적인 생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트륨이 혈중에 많다 보니까 배출을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시켜야 돼요? 빨리 시켜야 돼요? 빨리 시켜야 돼요.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어때야 돼요? 빨라야 돼요. 누가 힘들게 움직여야 돼요? 심장이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소변으로 배출할 때 꼭 거쳐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을 거쳐야 돼요. 나트륨을 많이 먹었네? 물을 많이 먹었네? 일단 첫 번째로 빨리 배출해야 되니까 어디가 지금 힘차게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어디가 첫 번째로 피곤한 상태예요? 심장이 피곤한 상태예요. 배출을 해야 되니까 얘를 콩팥에서 신장에서 걸러줘야 돼요. 두 번째로 누가 힘들어요? 신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심신이 피로해지는 거예요. 짜게 드시면 그래서 심장과 신장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당을 많이 먹으면 간과 췌장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짜게 드셔도 안 되고 너무 달게 드셔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혈액의 속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당뇨 어디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되나요? 혈관에서 일이 일어나죠. 고혈압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혈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지혈 어디가 문제가 돼요? 혈관이 문제입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혈관 관리, 장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혈관이 잘못 막혀서 터진다? 남의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는 풍이 오고 싶어서 풍이 오나요? 예? 누구는 당뇨가 오고 싶어서 당뇨가 오나요? 하지만 습관이 한쪽으로 무너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안 되는 이유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로 오면은 뇌졸중, 이게 터지면 뇌출혈, 뇌졸중은 안 터진 거죠. 그리고 심혈관으로 가면은 심근경색으로 가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당뇨가 오면 당뇨합병증도 무섭습니다. 당뇨가 오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망막에 실명이 유발이 되거나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괴사됩니다. 네, 이게 우습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위험한 거는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당뇨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안 드렸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떨어지면은요 쇼크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조심하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갑작스럽게 떨어지시는 저혈당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두 가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년에 검사 연구한 결과가 올해 뉴스에 하나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두 가지를 봤습니다. 두 가지. 양쪽 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양쪽 다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이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만 먹은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기와 같이 충분한 야채를 먹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고혈압 유발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확인을 해봤더니 차이가 났더래요. 유해균과 유익균의 차이가 달랐는데 어떤 게 있었냐? 이
고혈압과 장내 미생물이 두 종류가 혈압을 조절시켜 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 있어요. 얘가 어디에 많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효가 제대로 됐던 김치가 발효가 제대로 되면 무슨 맛이 나죠? 신맛이 나요. 신음식을 즐겨 드셔야 돼요. 신음식을. 혹시 최근에 병원 가셔서 고지혈약 타오신 분 계십니까? 타오신 분 계세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고지혈은 어디가 문제된 질병인가요? 혈관이 문제가 된 건데,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이 고지혈 무슨 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혈은요, 필요 이상으로 무엇이 쌓였어요? 지방 성분이 쌓여서 혈관벽에 뭘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켜요. 자, 근데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 때문에? 음식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당뇨로 돌아올게요. 당으로 돌아올게요. 나트륨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혈관 안에 뭐가 흐르죠? 혈액이 흐릅니다. 그 혈액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혈구는요, 살짝 딱딱한 녀석이에요. 살짝 단단한 녀석이에요. 혈액이 유순하게 원활하게 흐를 때에는 혈관벽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설탕을 좀 많이 먹었어. 네,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어. 피가 어떤 상태예요? 끈적끈적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아까 다시 한 번 더 심장이 힘을 어떻게 준다고요? 빡 준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혈관 안을 돌아다니는 혈액 속에 적혈구가 혈관벽을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치면서 돌아다니겠죠. 나트륨, 소금을 많이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중에 나트륨이 많은 상태예요. 배출을 해야 되네. 혈액의 흐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엄청 빠른 상태예요. 심장이 빡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혈구가 혈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니까 혈관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그래서 여기에 쌓이지 말아야 되는 지방 성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가 쌓인다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뭐야? 콜레스테롤은 다 나쁜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콜레스테롤은요, 인체에 너무나도 필요한 녀석이에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없잖아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뇌를 형성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쓰여요.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포를 보호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 스테로이드 호르몬, 비타민 D.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쓸개즙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췌장? 쓸개, 담즙은요, 간에서 만듭니다.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쓸개즙을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을 써요. 자,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할 거. 혈관벽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를 복원시켜주는 게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요 HDL 콜레스테롤은 뭘 하는 녀석이냐? 혈관벽에 염증이라는 녀석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나서 그럼 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출발을 하는데, HDL은요, 이 LDL을 나르는 혈관벽, 상처 입은 곳에다가 데려다가 주는 버스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용이 되고 혈관벽에 남은 뭘 제거해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수하는 역할이 이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LDL은 뭐예요? LDL은 간에서 생성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가서 상처가 난 곳에 가서 회복을 도와주는 녀석인데, 얘는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눠요. A형은 약간 몽글몽글한 거품처럼 생겼어요. B형은요, 예전에 그 비비탄 아시죠? 비비탄처럼 단단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게. 혈액 검사하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콜레스테롤, 이거 제 건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 트리글리세리드는 뭔지 아시죠? 중성지방, 뱃살.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꼭 병원에 가셔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보이십니까? 아포지질 단백질 B라고 합니다. 저 콜레스테롤 B형도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 B형이 혈관벽에 가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고 이 LDL 콜레스테롤과 이 총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HDL이 낮고 LDL이 높으면 어때요? 너무 한쪽이 높으면 안 되겠죠. 최소 1대3에서 1대4 정도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 1, LDL 콜레스테롤 못해도 4. 근데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 얘가 일손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이 아포지질 단백질 LDN B형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즐겨보는 생로병사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이유를 그림으로 좀 잘 설명해 줬거든요.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뭐가 문제가 된다? LDL 콜레스테롤 중에 무슨 형? B형이 문제가 된다. 죽상경화증 이게 쌓이는 이유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로 혈관벽에 상처가 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중에 당이 많거나 소금을 많이 먹어서 혈중에 나트륨이 많아서 혈액의 지금 속도가 어떤 상태? 엄청 빠른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혈관벽에 뭐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기니까 거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갔다? LDL 콜레스테롤이 갔다. 그런데 얘를 회복시키려고 HDL 콜레스테롤이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점점 이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혈전,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죽상경화증 있는 분들 이렇게 싹 열어보면 거기에 노란색 지방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긁어내죠. 그렇죠? 그리고 스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삽입해가지고 그쪽을 살짝 절개해서 빼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술이 들어가도 다시 쌓입니다. 자, 근데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요, 아까 전에 LDL B형이 쌓인다 그랬는데, 아까 그 출연하셨던 의사분이 무슨 LDL 콜레스테롤 그랬어요? 산화가 된 LDL 콜레스테롤이라 그랬습니다. 산화가 된. 이 산화가 된 건 어떤 얘기냐면은 쉽게 이야기를 드려서 얘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녹슬은 거예요. 저희가 호흡, 숨을 내쉬고 숨을 내뱉을 때 뭐가 생긴다 그러나요? 활성 산소.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과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다가 놨어요. 무슨 일이 생기죠? 산화됐죠. 자,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 중에 제일 큰 세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탕. 당입니다. 당. 이 콜레스테롤은 설탕을 굉장히 좋아해서 둘이 잘 붙어 다녀요. 잘 붙어 다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변환을 잘 한답니다. 설탕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아시고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때 제일 좋은 것, 음식도 있지만 처음에 심호흡 중요한 거 아시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심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호흡 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긍정적인 생각 하시는 거. 사람이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뭐 다 겪으시고 계시고 다 겪으셨겠지만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계속 무슨 생각만 나요?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니까 몸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나쁜 호르몬들, 염증성 호르몬들이 방출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요. 우리 몸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기름입니다. 뭔 소리야? 하실 텐데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실게요. 우리 집 주방에 문을 쫙 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기름, 무슨 기름 쓰십니까? 식용유, 콩기름, 또 들기름, 참기름, 또 올리브유, 또 포도, 카놀라. 왜 기름을 많이 먹으면은 이 콜레스테롤 기름이 산화가 되냐면, 혹시 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람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 음식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오메가3가 많을까요? 오메가6가 많을까요? 오메가6가 미친 듯이 많습니다. 미친 듯이. 지금 기름 못 쓰신다 그랬어요? 콩,
해바라기, 카놀라, 옥수수, 포도, 참기름, 들기름도 오메가6가 더 많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건 뭐예요? 생선이에요. 오메가6를 왜 많이 드시면 안 되냐면 오메가6를 과잉 섭취했었을 때에는 혈관 내에서 기름이 산화가 되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기름이란 녀석은요. 자, 불포화 지방산은 얘가 안전한 형태일까요? 불안전한 형태일까요? 자, 불포화는 안전한 형태일까요? 불안전한 형태일까? 불안전이에요. 불안전이란 얘기는 기름으로 가열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타요. 산화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올려놓고 조금 불 세게 해놓고 잠깐 뒤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연기 올라오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고는 있지만 콩기름이나 그 포도씨유나 이런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만들까요? 유전자 변형 조작식물로 만들죠. 이게 아직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라고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포도씨 안에 기름 나와봤자 얼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나와요. 그럼 그걸 빼기 위해서 뭘 쓰는지 아세요?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 용매제를 씁니다. 핵산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 용매제가 나와서 기름을 탈취하고 공정할 때 온전하게 원료에 들어있던 좋은 성분들은 다 없어져요. 다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순전하게 기름만 있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은 가열했었을 때에 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써요? 올리브유도 불포화가 많아요. 올리브유도 그 정제한 거에 따라서 달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저온으로 하셔야 돼요. 그 요즘에 이제 코코넛 기름, 아보카도 기름, 그 다음에 돼지 기름, 뭐 라디오 같은 거죠. 이런 포화지방, 버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드실 때는 어쩔 수 없어. 프라이팬에 볶으면 다 맛있는데 그거는 좋은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기름이랑 들기름은 언제 드시는 걸까요? 그렇죠. 조리 다 하고 불 다 끈 상태에서 잔열로 음식만 섞어주시는 거지 그 비싼 압착 참기름, 들기름을 불에다가 볶으시면 돈 버리시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돈도 버리고 두 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어떻게 한다? 제일 끝에 드셔라. 그래서 이 평상시에 기름을 자주 드시는 분 있죠. 항상 뭘 부쳐 먹거나 지져 먹거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맨날 생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생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신 고등어. 또 하나. 연어. 삼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선은 오메가3의 그 총집합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 견과류 또 드시라 그랬다고 또 유탕 처리되어 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유탕 처리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조류 좋아하시는 분들,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셔주시면은 조금 더 그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혈관 건강 위해서 처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혈중에 당의 수치를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로 혈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스트레스나 소금에 대한 섭취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절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선, 고지혈까지 막아야 된다. 그렇죠? 결국 관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리? 혈관 관리.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을 통한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 항상 강의가 끝나면은 이야기 드리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있다 보니까 제가 2달 만에 25년 동안 그렇게 병원 많이 가고 소화 안 돼서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달 만에 음식을 먹고 하루에 화장실을 딱 한 번 가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와, 화장실을 한 번 가는데 음식 먹는 게요.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는 게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합니다. 네. 그리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그래서 뭐 늦었네?
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또 챙겨주시면 장 건강을 챙기면서 또 활력까지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승전 장 건강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